족저근막염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으뜸 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신대훈 원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한 발자국 디뎠는데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운동을 하고 나서 뒤꿈치에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족저근막염이라는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들인데요. 족저근막염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 구조나 생활 습관에 따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쉬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흔한 질환이라 해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족저근막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 뼈에서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발바닥의 섬유 조직인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가해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발생하기 쉬운 질환 중 하나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족저근막은 신체를 받치고 있는 발 중에서도 가장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뒤꿈치 안쪽에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엄지발가락 쪽에 통증이 나타나며 심해지면 발바닥 전체로 퍼지기도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선 발바닥을 과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잘 발생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등산이나 러닝처럼 활동량이 많은 운동을 하거나 혹은 오래 서 있는 경우, 또 바닥이 딱딱한 곳에서 농구나 테니스 등의 운동을 할 때 족저근막에 손상이 발생하기 쉽겠죠. 발에 구조적인 변형이 생기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발이나 발바닥의 아치가 너무 높은 오목발의 경우에 족저근막에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쿠션이 부족한 신발이나 하이힐, 플랫슈즈 등 발이 불편한 신발을 오래 착용하는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가 됩니다. 먼저 문진을 통해서 통증의 양상과 위치, 기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생활습관이 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직접 발을 진찰하여 통증 부위와 정도를 확인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앞통점을 확인하여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족저근막이 발 뒤꿈치 뼈에 붙어 있는 위치를 눌러서 확인하는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뒤꿈치 발바닥의 엄지발가락 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위에 압통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때는 초음파를 많이 활용합니다. 족저근막의 두께와 염증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상적인 족저근막의 두께는 약 4mm 이하인데요. 조금 더 두꺼운 것을 확인한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합니다. 크게 자가관리와 병원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족저근막염에 가장 필요한 치료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족저근막에 휴식을 주고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우선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활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통증이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다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발등 쪽으로 당겨줍니다. 약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하며 10회씩 반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발바닥 아래에 마사지 볼이나 테니스 공을 놓고 살살 굴리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신발을 선택할 때도 충격을 잘 흡수해주고 발의 아치를 적절하게 지지해주는 것으로 신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관리만으로도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염제를 통한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물리치료 중에서도 체해충격파 치료가 족저근막염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족저근막염처럼 발 뒤꿈치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과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아킬레스 건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아침에 첫걸음을 디딜 때 통증이 심해지고 뒤꿈치에 통증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명확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염증이 생기는 부위와 통증 위치가 명확히 다릅니다. 족저근막염은 뒤꿈치 뼈 바닥 쪽에 통증이 집중되고 아킬레스 건염은 뒤꿈치 위쪽에 통증이 집중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족저근막염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발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면 족저근막염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하이힐이나 쿠션이 부족한 신발 대신 발의 아치를 잘 받쳐주는 깔창이나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서도 딱딱한 바닥을 맨발로 걷지 말고 실내화를 신어주면 좋습니다.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잊지 말고 해주고 적절한 운동량을 설정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활동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참다가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빠르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으뜸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신대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